Thank you very much.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re is both elation and fear over what comes next. 14 massive ordnance penetrator bombs. Oil supply transits through this key waterway. 네, 상황이 좀 심각한데 다시 한번 좀 복귀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동안 과연 미국이 이란의 포르도에다가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 같이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드디어 어제 전격적으로 포르도와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에 이 벙커버스터를 이렇게 세 곳에 공격을 했는데 이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햄머라고 했어요. 이 작전 개요부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어디를 어떻게 공격했는지까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21일 토요일 자정에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7대가 미주리주 공군기지에서 이륙을 했고요. 그 18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최소한의 통신만 하면서 이제 조용히 여러 차례 공중구비를 받으면서 이제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6시 40분경에 첫 번째 폭격이 시작이 됐는데요.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 핵시설에 대당 2발씩 총 12발의 GBU-57 벙커버스터를 투하를 했고요. 그리고 나탄즈 핵시설에도 B-2 폭격기 1대가 벙커버스터 2발을 추가적으로 투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후 6시 40분부터 7시 오후 5분 사이에 이란 핵시설의 세 목표물이 모두 타격을 받은 거고요. 무기를 투하한 후에 7시 30분경에 모든 임무를 마친 이 B-2 폭격기들이 다시 이란 영공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안전하게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참 의장인 댄 케인 장군에 따르면 125대 이상의 항공기가 이 임무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작전 중에는 14개의 벙커버스터를 포함해서 약 75개의 정밀 유도무기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미국이 곧 이란을 공격할 거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이란도 나름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란이 미국의 그 B-2 폭격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쏟아 부을 때까지 전혀 몰랐나요? 아니면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일단 이번 미드나잇 해머 작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란의 공격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 것을 보아서는 이란이 전혀 몰랐었던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미끼 작전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 공격이 있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2주의 기한을 정해놓으면서 지금 당장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긴장을 늦추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미끼 작전인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토요일 아침에도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총 13대의 B-2 폭격기가 거의 같은 시간에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6대의 B-2 폭격기는 미끼로 이제 반대편인 서쪽 태평양 괌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마추어 항공기 정찰병이나 정부 관계자 그리고 일부 언론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향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6대가 주목을 끌 동안에 나머지 7대의 B-2 폭격기가 조용히 동쪽으로 이동해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B-2 폭격기가 이렇게 서쪽으로 날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일단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한 다음에 진짜 이란을 공격할 것은 이제 동쪽으로 이제 날아간 거군요. 네. 교란 전술. 이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공격한다. 이 얘기인데 이건 반대로 성서격동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주요 타겟이 되었던 그 이란의 포르도 미국이 14개의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는 것 중에 그중에 12개를 이 포르도에 떨어뜨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길래 그렇게 그 포르도 지하 수십 미터 깊은 곳에 뭔가가 있고 또 미국은 이곳을 위해서 이렇게 벙커버스터를 특별히 이번에 이란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이 포르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뭐 하는 곳이길래 그렇습니까? 일단 이 이란의 이스파한이랑 포르도, 나탄즈 이 핵시설은 각각 이란 핵 전력의 뇌, 심장, 척수에 해당한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타겟이었다라고 밝힌 이 포르도 시설은 핵무기 생산에 필수인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 기지입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포르도 시설에서는 우라늄 농축도를 6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제안보연구소인 ISIS에서는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은 3주 만에 무기급 우라늄인 233kg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핵무기 9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됐었던 포르노의 핵시설과 농축 우라늄 완벽하게 파괴가 됐다라는 겁니까? 작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 3곳 모두가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포르도 시설에 벙커버스터가 뚫은 구멍 6개가 선명합니다. 포르도 핵시설의 환기구로 추정되는 2곳을 정밀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환기구가 이 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일 것이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환기구를 집중 공습한 것 같습니다. 지하로 연결되는 개별 접근구를 이제 공습을 해서 충격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을 수차례 공습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해당 벙커버스터가 지하 60m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지하 내부 시설에도 아무래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이란은 또 정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은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대비 차원에서 포르도 지하 공장에 있는 그 핵 원심 분리기 그리고 농축 우라늄 미리 다른 데로 다 빼돌려 놨기 때문에 우리는 별 피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빈 터널, 빈 깡통만 폭파시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지난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했다라고 하면서 핵시설 내부에서 유효 물질들이나 이제 중요한 것들은 모두 사전에 대피를 시켰고, 그리고 이번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 지상의 피해만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위성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미국 공격 며칠 전부터 포르도 공장 밖에서 트럭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위성 회사인 막사 테크놀로지스의 수석 분석가에 따르면 미국이 공습하기 며칠 전에 위성 사진에서 포르도에서 특이한 트럭과 차량 활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19일 목요일 지하 군사시설로 이어지는 지림로에 화물 트럭 16대가 있었는데 분석 결과 다음 날인 20일에 촬영된 사진에는 대부분의 트럭이 시설에서 북서쪽으로 800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동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게요, 위성뿐만 아니라 미국도 하늘에서 드론으로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걸 뭐 미국 측에서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렇게 트럭이 막 열 몇 대가 줄지어 가는데 분명히 빈 트럭은 아닐 텐데 빠져나갔다라고 해서 그 포르도 터널이 완전히 텅 비었다. 그걸 일부러 뭐 비트 폭격기가 거기까지 날아가서 이렇게 벙커버스터 비싸요. 근데 그걸 그냥 떨어뜨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란의 그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또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 역시 이란의 이런 얘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제 전문가들이 벙커버스터가 핵시설에 닿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번 이란 공격에 사용한 이 벙커버스터가 지하 6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르도 핵시설은 그보다 깊은 지하 80에서 90m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공격 후에 걸프 지역에서 방사능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역시 공습 약 5시간 이후에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하 핵시설 피해 정도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판단할 수는 없다. 누구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일단 지하 깊이에 8, 90m 깊이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벙커버스터는 한 번에 60m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뭐 해보면 그렇지만은 지금 그 벙커버스터가 그냥 그 8, 90m 위에 있는 안반을 뚫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유진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하 그 핵 저장고와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환기구를 향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8, 90m가 아니라 100m라도 들어가죠.
그런데다가 한 발이 아니라 한 발 들어가서 60m를 뚫어놓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또 뚫어 120m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나 같은 사람도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뭐 미국의 유튜버겠죠, 뭐 전문가가 아니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포르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곳에도 또 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스파한. 이곳에는 또 벙커버스터가 안 떨어졌다면서요, 이스파한은? 네, 맞습니다. 이제 이스파한 핵시설에는 벙커버스터 대신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 남부 해역의 미국 함선에서 발사한 것이고요. 총 20발에서 30발까지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합참의장인 댄 케이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B2 폭격기 공습 전에 발사가 되었는데 이 미사일이 비행 시간이 느리고 또 이동 거리가 길다 보니까 B2 폭격기가 14발의 폭탄을 모두 투하한 직후에서야 이스파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